자, 4층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는 이제 수의 4층 연산이다. 집합에도 4층 연산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있습니다. 4층 연산은 합집합은 컵, 교집합은 캡, 여집합은 컴플먼트, 차집합은 마이너스. 첫 번째 합집합. A 컵 B, A 컵 B 이렇게 읽습니다. A 합집합 B. 이거 좀 안다고 적어봐라. X바 어떤 X는 A의 원소이면서 또는 B의 원소도 된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하고 B하고 섞여져 있는 이 모든 부분을 말하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세 부분 나오죠? 세 부분 모두 말을 말한다. 2번. 교집, 합, A, 캡, B. 캡, 모장. 오케이? A, 캡, B라고 부르고. X바, X는 A의 원소이고, X는 B의 원소이다. 특이한 게요. 아까는 뭐였지? 얘들아? or였잖아. 그지? 지금은 and가 된다. and.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이건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되겠지. 자, 여기 선생님 설명 들어간다. 이 부분은 A에는 들어가는데 B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잖아. 이 부분은 B에는 들어가는데 A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잖아. 됐지? 그럼 이 부분은 이 X는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가 됩니다. 알겠지? 그럼 이 중간에도 뭘로 연결돼야 돼? AND. 이 부분은 이 부분의 X는 X의 원소이지만 B의 원소가 아닌 애고, 이 부분의 X는 B의 원소이지만 A의 원소가 아닌 애고, 이 부분은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세 부분을 다 엮어서 이렇게 X는 A의 원소가 되거나 아니면 X는 B의 원소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OO가 나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세 부분을 다 색칠을 하게 되는 거지. 알겠니? 그럼 교집합은 뭐냐니까 아까 선생님 설명 다 했죠. A하고 B하고 있다라고 하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알겠지? 자, 합집합은 A와 B의 전체 합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해됩니까? 교집합은 교자가 공통이라는 의미야, 공통. 오케이? 공통된 부분의 집합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건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X가 A의 원소가 되기도 하고, 되기도가 아니라 되어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X는 B의 원소가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논리적 연산을 하게 되는데, O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이제부터 합집합을 읽을 것이고, 오케이? AND라는 말이 있으면 우리는 뭘로 읽을 것이다? 교집합을 읽을 것이단 말이야. 알겠지? OO는 논리 연산 O는 합집합으로 이제 읽어야 되는 거고, 알겠지? AND는 뭐를 읽어야 한다고? 교집합을 읽어야 한다. 이해됩니까? 지금 한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하기 전에 서로서라는 개념이 있네요. 책에 보니까 서로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숫자에서 서로서라는 거는 정수에서의 이야기거든요. 그치? 3과 2처럼 최대 공약수가 몇 개밖에 없어요. 오로지 몇 개?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 서로서의 상태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집합에서의 서로서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아무것도 없을 때를 서로서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서로서가 된다면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 B하고 A하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 원소 개수로 나타내면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는 몇가 될 때? 0이 될 때, 이럴 때를 서로서로 한다. 참고 A 교집합 공집합이 공집합이므로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공통인 원소가 없으므로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서가 된다. 자, 부가 설명. A에다가 교집합 공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되죠. 그지? 그럼 이 결과는 A와 공집합이 서로서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공집합은 여기에다 어떤 집합을 갖다 놔도 항상 서로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부가 설명해봤습니다. 자, 1번. A 합집합, U는 정의가 딱 이렇게 되는 거지. 전체 집합이. 오케이? 이 안에 A도 있고, 이 안에 누구도 있고, 뭐 B도 있고, 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전체 집합. 안에 A. 그러니까 모든 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런 U와 A의 합집합은 당연히 유니버시티가 될 거고. A 교집합 U. 그러면 전체 집합과 A의 교집합은 당연히 작은 부분이 A가 되겠죠. 자기 자신과의 합집합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과의 교집합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어떤 임의 집합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A가 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그지? 그 다음에 A의 교집합, 공집합 하면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번부터가 중요한데요. 모든 A는, 자, 여기다가 A, B를 적어볼게요. 여기가 A 교집합 B인데, 자, 어떤 임의 집합 A는 어떤 A와 B의 합집합에 무조건 포함되게 되어 있죠. 합집합은 이거 전체잖아. 맞지? 마찬가지로 B도 역시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교집합은 그 집합에 포함되게 되어 있죠. 알겠죠? 이 성질을 알아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A 교집합 B는 A에 포함되고 A는 다시 A 합집합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종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 다음 네 번째, 특히 이 네 번째를 흡수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가 A가 된다. 지금 A가 두 개고 B가 한 개잖아. 그지? B가 A의 흡수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 흡수법칙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A 교집합 B가 어차피 누구의 A에 포함되는 집합이잖아요. 그지? 그럼 얘가 얘하고 포함되는 상태인데, 그럼 두 개를 합집합을 한다면
당연히 큰 부분이 나타날 거 아니냐. A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오케이? 맞나? 그러면 이걸 또 응용을 해보면 A는 또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A 합집합 B에 들어가잖아. 그지? 그럼 A하고 A 합집합 B 중에서 교집합을 해버리면 이번에는 합집합을 하면 큰 부분이 나타나잖아. 포함하는 쪽이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교집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함되는 쪽, 작은 쪽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이것도 A. 이 두 개를 합해서 무슨 법칙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흡수 법칙이라고 부른다. 알겠습니까? 그 형태상의 특징을 잘 보면 합집합과 교집합이 교대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한쪽은 합이고 한쪽은 교대로 나와 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흡수가 되는 쪽은 둘째 치고 흡수를 하는 쪽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A로 결론이 납니다. 이해갑니까? 교집합. 영어는 complement. 밑에 나와 있습니다. complement. 제외라는 뜻이거든요. C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요. 정의를 쓰면 X는 universal set.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되지만은 동시에 X는 A의 원소가 되지는 못한다. U가 이렇게 있으면 A가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요 밖에 있는 노란색 빗금 이 부분이 A의 여집합이다. 여기가 A이고 여기가 A의 여집합. 맞죠? 그래서 특징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뭐다? 유니버셜. 됐지? A의 교집합 A의 여집합은 뭐다? 공집합. 알겠니? 이런 특징들을 잘 살피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네 번째 차집합. 차집합은 영어로 뭐더라? 잘 모르겠네. U. 자, 차집합은 먼저 벤 다이어그램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A, B 있었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맞나? 이 부분을 A에서 B를 뺀 A 차집합 B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이 부분. 아까 쌤 설명했는데 이 안에 있는 어떤 X를 선택을 한다면 X는 A의 원소가 되지만 동시에 X는 B의 원소는 되지 못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A 차집합 B를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X는 A의 원소가 되고 동시에 X는 B의 원소가 되지 못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 앞에서 논리 연산을 이야기했었지. 논리 연산 어떻게 했었지? AND와 OR가 있었어. 그지? AND는 논리 연산자, AND는 합집합으로 읽으라고 했고 OR는 교집합을 읽으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 해석을 해볼까? 그러면 X가 A의 원소이면서 AND 교집합. 맞지? X는 B의 원소는 되지 못한다. B의 컴플먼트. 그렇지, B의 여집합.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뭐와 동일한 말이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동일한 말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중간 결론 또 내면 여기가 A 교집합 B고 여집합이고 여기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고 여기는 A 교집합 B고. 알겠습니까? 이 세 부분의 합집합이 A 합집합 B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A 합집합 B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과 이것과 이것. 됐지? 그 다음에 이 밖에 부분. 자, 여기 지금 선생님 빗금 친 부분.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여집합이지. 누구의 여집합이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결론 U는 A 교집합 B 여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B, B 교집합 A 여집합, 그 다음에 A 합집합 B 여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지? 또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변형하죠. 무슨 법칙?
드몰간 법칙. 나중에 어차피 선생님 또 가르쳐주겠죠? 안다가 치고, 한번 했으니까.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알겠죠? 이해됩니까? 자,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 A 차집합 B, B 차집합 A,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이 세 개의 합집합이 A 합집합 B. 나머지 부분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해됩니까?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 B 차집합 A는 B 교집합,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이건 나중에 드몰간 법칙을 이용한다면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알겠니? 이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그냥 읽는 대로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1번 아까 했던 거네요. A 교집합, A 여집합은 당연히 공집. A 합집합, A 여집합은 얘들아 아니죠. 전체 집합이 되겠지. 그치? 아까 전체 집합이라 했나? 미안하다. 자, 그 다음 이건 생소하나? 전체 집합을 반대로 하면 뭐가 되겠어? 공집합.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어떻게 일종의 보면 정의입니다. 정의. 전체 집합을 갖다가 여집합을 때려버리면 공집합이 된다. 됐지? 세 번째,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되죠. 여집합이 여집합이지.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지. 네 번째, U에서 A만 제외하면 당연히 이건 A 여집합.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죠. 다섯 번째, A 차집합 B. 이것도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이건 또 뭐가 같으냐 하니까 A 차집합 B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것과 같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합니다. 이 표현법. A에서 B를 뺀 건데 B에 있는 모든 걸 다 뺀 거 아니잖아. 응? A가 1, 2, 3이고 B가 3, 4, 5일 경우 A 차집합 B는 1, 2, 3에서 3, 4, 5를 빼야 되는데 3은 빠지는데 4, 5가 빠져 안 빠져? 안 빠지는 거잖아. 결국은 A에서 B를 뺀다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A에서 공통부분만 뺀다는 거잖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쓸 수도 있지만 A 차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 이걸 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지. 알겠나? 모든 A 차집합 B는 A하고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배쳐놓고 뒤에다가 C만 달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법이 있죠. 또 이건 어때? 우리 이 부분만 말하면 되는 거네. 맞지? 이건 합집합에서도 누굴 빼면 되는 거야? B 빼면 되잖아. 그렇게 해도 되겠네. 이해됩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법이 뭐와 같다? 합집합에서 뭘 뺀 거와 같다? B를 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것과 합집합에서 B를 뺀 것과 똑같은 표현법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표현법들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해됨?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니? 지금 두 번째 듣는 거라서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빨리빨리 설명합니다. 지금.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 바로 갑시다. 자, 5번.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같은 표현, 뭐, 이렇게 되네요. 자, A 차집합, A가 B에 포함된다는 말. A가 있고, 밖에 B가 있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당연히 U는 감싸고 있겠죠. 다시 적어야겠다. 좀 지우고. 벤다이어 그룹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거고. 됐니? 자, 첫 번째 표현법이 A 교집합 B가 했을 때 A가 나온다. 작은 게 나온다. 이거나 같은 표현이다. 알겠니? 합집합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A 합집합 B 했을 때 누가 나온다? B가 나온다. 자, 세 번째 표현은 차집합을 표현했을 때 A 차집합 B 했을 때는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알겠습니까? A가 B에 다 포함되고 있어야지 A에서 B를 뺐을 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네 번째 표현도 이런 것도 있네요. A가 B에 포함된다는 말은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 자, 봐봐. A보다 B가 크다라고 했을 때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지겠지, 얘가. 얘가 더 커질 거 아니야. 여집합으로 본다면. 그지? 라는 말은 여집합을 달아주면 그 포함 관계가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표현. 또 특이한 게 있는데. 자, 세 번째 표현이 뭐였죠?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었잖아. 맞지? 근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잖아. 맞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집합을 달아준다고 하면 여기도 여집합을 달아준 것과 같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결론이 뭐냐?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된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드물지만은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알겠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 A와 B 관계가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U이더라. A와 B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다면 이걸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좀 힘들지, 내가 이해를 하는 게. 그치? 내가 분명히 머릿속에 잘 나와 있는 건 이건 잘 나와 있는데 A 교집합, B 여집합은 우리가 A 차집합 B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치? 좀 뭔가 생소한 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양쪽에다가 스킬이야, 스킬. 여집합을 달아주는 겁니다. 알겠니? 자, 여집합을 달아줄게요. 그럼 A 여집합,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고 U의 여집합 되겠고 U의 오른쪽은 쉽죠? U의 여집합은 뭐니까? 공집합이니까. 왼쪽은 이제 드몰간 법칙을 좀 사용해야 돼. 알겠니? 지금 드몰간 법칙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은 어차피 하나의 스킬이니까 지금 바로 가르쳐 주는 거야. 알겠지? A의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A가 되겠지. 그 다음 합집합의 여집합은 드몰간 법칙에 하면 뭐가 됩니까? 교집합 되겠고 B의 여집합. 이해됩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고. 아, 그럼 바로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합니다. A 차집합 B가 나오죠. 그게 공집합이라는 소리지. 그지?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거는 A가 더 작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그지? 그러니까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갑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떤 요령인 줄 알겠죠? 자, 2번.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서로소죠. 와 같은 표현은 뭐냐?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네. A하고 B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A에서 B를 빼봐야 뭐가 됩니까? A가 되는 거. B에서 A를 빼봐야 뭐가 됩니까? B가 되지. 알겠습니까? 이 말은 A하고 B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서 A가 나옵니다.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 같은 말이죠. 자, 이걸 이제 변형을 해봅시다. A 교집합 B 여집합이 A가 된다. 이 두 개를 교집합했는데 A가 낫지. A가 더 작다라는 이야기죠. 맞잖아. 교집합하면 작은 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A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야? B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소리. 알겠니? 그걸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기가 A고 B 여집합이 바깥 부분이잖아. 맞지? 이 바깥 부분, B의 바깥 부분에 A가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알겠니? 그걸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벤다이어그램으로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쪽. B 차집합 A가 B라는 거는 B 여집합 A의 여집합이 B라는 거고. 아,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B가 더 작다라는 이야기죠. 그지? B가 어디에 들어간다? A의 여집합이 포함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설명을 해봤어요. 세 번째까지 설명한 거죠, 선생님이. A 차집합 B가 A고 B 차집합 A가 B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A 여집합
차집합 B의 여집합이 B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가 됩니다. 아, 이건 비차집합 A가 됩니다. 됐나? 비차집합 A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상태죠. 서로 서인 상태잖아요. 그지? 그럼 A 비차집합 A는 뭐가 됩니까? B가 될 수밖에 없잖아. A 여집합, 차집합 B 여집합은 그냥 B가 됩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건너가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이런 표현도 있네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 U다. 이런 표현법도 있네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 U다. 맞지? 보기가 힘들면 뭐 하라고? 여집합을 양쪽에 달으라고 했잖아. 자, 이걸 5번을 변형을 합시다. 여기 위해서.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에 대해서 전체 여집합 달면 되고 U의 여집합 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드몰간 법칙을 사용합시다.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 여집합 B, 공집합.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 똑같은 표현법이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돼? 이해를 하시고 그걸 머릿속에서 약간 숙달을 좀 하고 계시면 되겠죠. 1번 집합의 연산. 1번 문제. A가 있어요. 1, 2, 3, 4, 5. (1, 4, 5) A 교집합 X가 1, 3 B 합집합 X가 1, 2, 3, 4, 5 그럴 때 X를 구하라. A 교집합 X가 1, 3 1, 3, 4 5 X A X 1, 3 4, 5 B X 아, 합집합이네요. 합집합은 모르겠습니다. 1, 2, 3, 4 여기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벤다그램 그려놨습니다. X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될 원소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X에 꼭 들어가야 될 원소 두 개가 있어요. 누굴까요? 1, 3 1과 3은 X의 원소가 되어야 하고 4는 X의 원소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지? 5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 3 역할 끝났네요. 4, 5 맞지? 4, 5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1, 4, 5였는데 1, 2, 3, 4, 5요. 미안합니다. 2하고 3이라는 원소가 생겨났죠? 그렇지? 이 원소는 누구의 원소가 되는 거야? X의 원소. 그래, 하나 더 추가. 2는 무조건 X의 원소가 돼야 돼. 이해갑니까? X가 다 했네요. 그지? 그래서, 6도 하나 있네. 에이, 선생님, 6을 안 적었구나. 그럼 6은 또 누구의 원소가 돼요? X 원소가 돼야겠죠? 그래서 끝났네요. X는 누구? 1과 3은 들어가야 되고 4, 5는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2와 6은 들어가야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합은 1과 3과 2와 6이 됩니다. 6, 7, 10 답은 12. A는 1, 3, A 제곱 마이너스 A. B는 A. A의 제곱 플러스 1. A 교집합 B가 1, 2. A 합집합 B는
1, 2, 1은 있고 얘가 2네. 그렇지 않나요? 교집합 B가 1, 2인데 1은 있고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1은 여기 있고 얘가 2네. 이해됐나?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2라는 거지.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 A는 2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1. A가 2라고 한다면 1, 3, 2를 집어넣으니까 2가 되겠고 B는 뭐가 됩니까? 2, 4, 5 교집합이 안 나옵니다. 여기 1, 2가 나오는데 여기 2밖에 안 나오죠. 그지?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A는 마이너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집합 A는 1, 3, 2. 집합 B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과 2 되겠죠. A 합집합 B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합은 5. 알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니까 5. 자, 28페이지 3번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B가 서로서라고 한다면 서로서라 한다면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A와 B가 이렇게 연관없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해됩니까? 자,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고 2번 A 차집합 B가 A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죠. A에서 B를 뺐는데 A가 온전히 남았다라는 말은 A와 B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소리죠. (3번) A 여집합 B 여집합이 B인가? 자, 이건 A 여집합 차집합을 교집합 B의 여집합에 해주면 B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B 차집합 A가 B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경우에는 B에서 A를 빼내도 B밖에 안 남죠. 3번도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4번 A가 B의 여집합이 들어가는가?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이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로 해결을 합시다. B의 여집합이 이 부분이죠. 앞에 설명을 했었는데 B 여집합이 지금 하얀 부분이죠. 이 안에 지금 A가 들어가 있냐라고 묻는 거잖아. A가 들어가 있습니다. 4번도 맞는 말. 답은 5번인가 봐요. 이건 포함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지? 누가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가 크다라는 이야기죠. B가 A에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얘는 5번은 틀렸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4번.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될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항상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상태를 보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1번 A 합집합 B는 B인가? 맞는 말이죠. 2번 A 교집합 B는 A인가? 작은 부분 나타내니까 이것도 맞는 말. 3번 A 교집합 B 여집합인데 A 차집합 B를 말하는 거야. 이게 공집합인가? 이것도 맞는 말이죠. A가 작으니까. 4번 B 차집합 B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은 차집합 연산을 해버리면 B 여집합하고 차집합은 교로 고치고 A의 여집합에 여집합을 고치면 되니까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되어서 A 차집합 B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이러면 얘가 공집합이 되는가? 얘도 맞는 말. 그러면 1, 2, 3, 4는 맞는 말. 답은 5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B 여집합인가? 라는 말은 여집합, 여집합을 달아버리면 A 교집합 B가 B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럼 A 교집합 B가 B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A 교집합 B는 뭐가 됩니까?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밑에 거 또 풀어봅니다. 29페이지에 36번에 3번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A는 마이너스 1, 2 와 B A 합집합 B가 A를 만족한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A 합집합 B가 A니까 A가 크다. B가 A에 포함이 된다. 를 만족시키는 실수 M의 합을 구하라. 모든 원소가 이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쪽 볼까? 넘어갑니다. 그냥. 됩니다. 옆에다 쓸게요. M을 묶어냅니다. X로 묶어낸 거죠. 미안합니다. X로 묶어낸 거죠. X는 뭡니까? 맞죠? 그래서 n-1이 뭐가 되거나 원소는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n-1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n-1분의 1이 2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원소 m 값이 두 개 나오죠. 실제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푸는 방식도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왜 내가 틀렸다고 했냐면 원칙을 어겨서 그렇습니다. 이쪽이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이게 넘어가면서 나눌 수 있느냐? 가능하겠느냐? 이게 0이면 나눌 수 없는데 이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가야 되는 거죠. 실제 이게 1차 방정식이 되느냐? 1차 방정식이 되지 않느냐? n-1이 0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m이 1이라 한다면 x 곱하기 0은 1 되어서 x는 우리가 이런 경우를 불능이라고 하거든요. 해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집합 B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공집합이 되겠지. 공집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A에 포함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m이 1일 때도 답이 됩니다. 이걸 빼뜨려서 아마 틀렸을 겁니다. 그지? 두 번째는요. n-1이 0이 아니란다면 아까처럼 진짜로 x는 이제 n-1분의 1이 되겠고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x는 n-1분의 1이 이게 2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풀면 답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나와야 합니다. 이해갑니까? 그 세 개의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돼? 이 원칙입니다. 원칙. 알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집합 A는 1, 2, 3, 4, 5, 6이야. 집합 B는 4, 5, 6, 7이야. A 차집합 B가 있고 합집합 X를 하니까 X가 되었고 A 교집합 X를 하니까 X가 되었다. 자, 똑같은 X가 나왔어. 이쪽도 X가 나왔어. 근데 합집합 X일 때 X가 나왔어. 라는 말은 A 차집합 B는 X에 포함이 된다는 소리야. 됐니? A 교집합 X 했을 때 X가 나온다는 건 X가 더 작다는 소리죠. 그래서 X가 이번에는 A에 포함이 된다는 소리. 따라서 결론. A 차집합 B가 X에 포함이 되고 이 X는 다시 A에 포함되는 이런 형태다. 알겠습니까? A 차집합 B를 구하자. A에서 B를 빼니까 4, 5, 6, 7 싹 다 빼버리면 1, 2, 3 남죠.
1, 2, 3이라는 집합은 x에 포함이 되고 x는 1, 2, 3, 4, 5 요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x라는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 안에 보다시피 1, 2, 3은 필수 원소를 가지고 있고 맞나? 그 밖에 a가 있는데 a를 내가 안 그릴게. 어쨌든 a 밖에 누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까? 4와 5와 6이 대기를 하고 있지. 얘가 여기에 있든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 각각의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씩. 됐습니까?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2의 3제곱. 답은 몇 가지? 8. 알겠습니까? 이해돼? 자, 밑에 한번 풀어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 보시오. 1번. 집합 A는 1, 2, 3, 4, 5다. 집합 X가 이걸 만족을 한다.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거. 너무 쉬운데? 1, 2, 3 합집합 X니까 1, 2, 3, 4가 되었다. 라는 말은 A의 부분 집합이 되면서 합집합 X 1, 2, 3은 1, 2, 3이라는 집합을 내가 집합 B라고 할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더 쉽게 이해가 갈 거야. 합집합했을 때 1, 2, 3, 4가 되었어. 1, 2, 3은 얘가 갖고 있는 거지. 이 안에 넣지 말고 합집합 1, 2, 3, 4 중에서 1, 2, 3은 여기에 들어갈 애들. 4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요. 맞지? 그지? X는 4를 필수 원소로 갖고 있어야 해. 그지? 그 다음에 1, 2, 3, 4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왜? 1, 2, 3, 4만 만족하면 되니까. 이해갑니까? 그럼 1이 가질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 또 두 가지. 또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알겠습니까? 이해한 거 쉽죠? 다시 설명할까? 1, 2, 3과 합집합 X 했을 때 1, 2, 3, 4만 되면 된다면서. 그지? 그럼 이게 두 개를 합집합해가지고 뭐만 있으면 돼? 1, 2, 3, 4가 있으면 돼. 1, 2, 3, 4가 들어갈 자리를 잡고 어디를 들어갈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야. 근데 4가 들어갈 자리는 꼭 한 군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B 근처는 가면 안 돼요. 원래 B가 1, 2, 3밖에 없었으니까.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제 1, 2, 3은 두 군데를 들어갈 수가 있잖아. 여기냐, 여기냐. 교집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가지, 무슨 소리 하나 했어요. 미안합니다. 헷갈렸어요. 자, 8가지. 그래서 그랬구나. 알겠죠? 4는 여기 들어가 있고 1, 2, 3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겠죠.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 2번. 집합 A는 1, 2, 3, 4, 5고요. 자, 3, 4라는 집합 있고 교집합 X를 하니까 공집합은 아니다. 를 만족하는 집합 A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만 이런 문제는 시험에 이제 잘 나오겠죠. 잘 봐놔라.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3, 4를 C라고 합시다. C라는 집합, X라는 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이해를 하면 참 어느 정도 집합이 어느 정도까지는 쉬워집니다. 이해갑니까? X는 뭐가 될 수 있냐면 1, 2, 3, 4, 5 어떤 거라도 다 될 수 있어요. 그 밖에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3, 4는 오로지 들어갈 자리가 여기에요. 이해가? 오케이? 그럼 경우를 따져봐야 돼. 3, 4 이렇게 되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교집합 보면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 3인 경우. 다 그려줄게, 선생님. 기분이다. 다 그려줄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알겠습니까? 그럼 3, 4는 끝났고 이제 밖에 누가 대기하고 있어? 1, 2, 5가 대기하고 있지. 1, 2, 5가 어딜 들어갈 수 있어? 여기는 못 들어가 이제. 맞지? 그럼 어딜 들어가야 돼? 이제 여기밖에 안 들어가.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이해갑니까? 그럼 몇 가지? 8가지. 이쪽도 1, 2, 5가 여기 대기하고 있지. 맞지? 여기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이것도 몇 가지? 이쪽도 1, 2, 5가 여기는 못 들어가죠. 8가지. 3, 8, 24가지. 이해돼? 근데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기가 좀 번거롭죠? 그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어떨까? 3, 4 교집합 X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거에 그렇지. 반대. 여사건을 생각을 하자. 여사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공집합인 경우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럼 X에는 누가 안 들어가면 돼? 3, 4 안 들어가면 되잖아. 맞지? 그치? 3, 4 안 들어가고. 그럼 몇 가지가 돼? 1하고 2하고 5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몇 가지가 돼? X. 이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치? 총 몇 가지 중에? 2의 5제곱 32가지 중에서. 32가지 중에서 몇 가지 빼야 돼? 8가지를 빼야 되잖아. 8가지가 얘니까. 공집합이 되는 경우니까. 알겠지? 그래서 몇 가지가 된다? 24가지. 알겠죠? 여기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이해되나? 두 가지 방법을 다 풀어봤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 위급할 때는 선생님이 첫 번째 풀었던 것처럼 풀어야죠. 자, 페이지 30페이지의 7번. 자연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가 ABCD고,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더라고, 이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루트 C, 루트 D.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다. CD의 값을 구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자연수라는 거예요.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 AB다. 루트 A, 루트 B, 루트 C, 루트 D도 자연수란 소리야. A, B, C, D가 자연수인데 여기에다가 루트 C였는데 자연수가 된다는 거나 A, B가 무슨 수라는 거지? A, B는 완전 제곱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곱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A가 5라고 하자. 루트 5가 되어서 얘가 이거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A가 뭐가 되어야 해? 4라면 루트 4가 되어서 2가 되겠죠. 그지? 그럼 이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 조건이 다야. A하고 B하고 C하고 D는 뭐? 제곱수라는 거지. 제곱수라는 거고, 그 밑에 보면 가의 조건을 보면 A 플러스 B가 13이라고 되어 있잖아. 제곱수 두 개를 더해가 13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시면 돼. 1, 12는 안 되잖아. 뭐가 되는 거야? 4구 되겠네, 4구. A, B가 뭐가 되냐? 4구가 되는 거고, 루트 A, 루트 B는 2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집합 A를 적어볼게요. 지금 A가 B보다 작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한 거야. 49 CD B는 루트 A니까 2가 나오고 3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루트 C, 루트 D 이렇게 됩니다. 됐죠? 벌써 지금 두 개 결정됐죠? 그 다음에 나 조건 보니까 A 교집합 B가 AB라고 했지. AB가 뭐였는데? 49. 그럼 여기도 49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보다 D가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루트 C가 뭐가 돼야 되는 거지? 4가 돼야 되고 루트 D가 뭐가 되는 9가 돼야 되는 거죠. C는 44, 16, D는 99, 81. 끝. 이해갑니까? 요거는 C가 더 크다고 되어 있네. 자, C-D의 값을 구하라 해서 81-16 하시면 돼요. 65. 되겠죠? 답은 65. 여기서 배울 단어는 보다시피 이 단원에서 배울 건 교환법칙, 결합법칙, 중요한 게 분배법칙. 흡수법칙은 앞에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드물관 법칙, 맞죠? 드물관 법칙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오케이? 1번 교환 법칙은 그냥 쓰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죠? 이게 교환 법칙입니다. 바깥 써도 된다는 거죠. 3 더하기 4를 하나, 4 더하기 3을 하나, 3 곱하기 4를 하나, 4 곱하기 3을 하나. 별다른 증명을 하지 않겠는데 직관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지? A 교집합 B를 하나, B 교집합 A를 하나. 합집합도 마찬가지고 이해갑니까? 당연히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는 같을 리가 없죠. 맞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알겠지? 두 번째,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A하고 B하고 C하고 세 개를 교집합을 하는 건데 이걸 A, B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C를 하나, A는 놔두고 B, C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C를 하나 똑같다는 거지. 어차피 뭘로?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것도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교집합에 성립하는 것처럼 합집합에서도 성립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교집합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A 교집합 B 교집합 C, A 교집합 B 교집합 C. 앞에 두 개를 먼저 하나, 이걸 하나. 결합 순서는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합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분배 법칙. 3 곱하기 4 더하기 5 같은 경우는 숫자 분배는 어떻게 했냐면 3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5를 했단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한번 곱하고. 맞죠? 이 분배가 뭐 3 플러스 4 곱하기 2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한번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게 숫자의 분배 법칙이고, 집합에서의 분배 법칙도 마찬가지다. A 교집합 B 합집합 C라고 한다면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가 돼요. 알겠니? 증명은 생략한다. 뭘로 이용하면 된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충분히 된다. 이해갑니까? 오케이? 증명은 생략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 교집합 C 돼도 이렇게 한번 분배. A 합집합 B 중간에 교집합 연결하고 A 합집합 C. 이해됩니까? 이렇게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A 교집합 A 합집합 B. 우리 앞에서 배웠던 흡수 법칙인데 어쨌든 교집합 합집합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교집합 합집합이 나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사용하죠. 분배 법칙을 언제 사용한다? 교집합과 합집합이 동시에 나와 있을 때. 알겠습니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을 때, 같이 사용하고 있을 때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해가지고 주어진 식을 더 쉽게 나타낸다. 이런 거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집합하고 합집합이 있잖아. 그치? 그럼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A 교집합 A, 합집합 A 교집합 B가 됩니다. A 교집합 A는 당연히 A가 되겠고, A 합집합 A 교집합 B. 아까 그 상태가 바뀐 게 교집합이 합집합이 되었고 합집합이 교집합이 된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분배를 한다면 A 합집합 A 교집합 A 합집합 B가 될 텐데 A 합집합 A는 또다시 A가 되겠고 교집합 A 합집합 B가 됩니다. 원래대로 돌아왔고 밤새도록 하면 순환하면서 계속 뺑뺑이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풀 수가 없는 거고 분배 법칙을 하지 마라 라는 거지. 그래서 뭘 이용하라? A가 A 합집합 B에 어디에 포함된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죠. 맞지? A 합집합 B에 A가 포함되기 때문에 두 개를 교집합했을 때는 작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A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흡수 법칙이라고 불렀고 마찬가지로 A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을 했어도 마찬가지로 A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가 A에 포함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해갑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3대 연산 법칙은 설명이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고등학교 3학년 끝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오는 드몰 과목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오케이?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면 증명이 가능하다. 알겠니?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볼게. 오케이? A 교집합 B라는 건 X가 A에 포함된다. 그리고 X는 B에 포함된다. 얘가 A 교집합 B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에 C니까 반대라는 뜻이지. 그러면 X는 어디에 포함되지 않는다? A에 포함되지 않는다. ND의 반대가 뭐겠어요? 우어가 됩니다. 벌써 나오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문제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X가 A에 포함되지 않고 또는 X가 B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치? 이 논리 연산자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X가 A에 포함되지 않는다. A의 여집합. 맞지?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속하지 않는다. 그치? 우어는 뭘로? 합집합으로 고치고 B의 여집합.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죠. 이해갑니까? 참고사항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 학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알겠어? 근데 이런 논리가 잘 서 있으면 다른 심화 문제 풀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 어떻게 됩니까?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래서 또 응용판 A 차집합 B의 여집합하면 아까 했었죠.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므로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